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전한길 강사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두 분이 붙었어요. 먼저 전한길 강사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이러는데 저는 극우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탄핵 정부에서 집회에 갈 때도 언제나 저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평화, 네. 화합, 그냥 그런 걸 언제나 지켜왔는데 따라서 극우론자라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하는데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죠? 선관위 아닙니까? 부실관리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대로 가자는 한동훈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옹호론자라고 생각하고 전한길은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혁론자, 네. 부정선거에 대해 척결론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있는 걸 덮고 가자는 자는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아닌가. 극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극우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라는 겁니다. 불법개혁 옹호, 부정선거 선동,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비판합니다. 전한길 강사의 입당을 두고 내용이 여전합니다. 특히 전한길 씨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나뉘어요. 당대표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말 바꾼 김문수 전 장관. 전한길 씨는 이미 입당, 절차에도 하자 없다. 생각 다른 사람 올 수 있다. 두둔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 밝히자 선동하는 세력은 극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쪽 입장을 같이 하는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대선 직후 우리 당을 쓰레기 더미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면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 탈퇴 수준의 개혁뿐입니다. 그러자 원내 지도부가 참전합니다. 극우 프레임이라는 건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송원석,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당의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건 해당 행위.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당 행위라면서 입틀막하는 거다. 전선이 넓어집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한동훈 대표 말이 맞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거의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슈와 메시지는 전한길 씨가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전한길이냐 아니냐가 국민의힘 미래와 관련된 의제가 돼버린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사실 극우라고 하는데 저는 극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념적 어떤 뭐가 있을 때 우익을 붙이고 거기에 극단적일 때 극우가 이렇게 규정될 수 있을 텐데 전한길 씨는 맥락이 없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 맞는 아무 주장을 그냥 한 일종의 망상가에 가깝지 이념적으로 포장해줄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입당을 했고 지금 8월 22일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한길 씨의 메시지가 당의 어떤 지금 미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제가 돼버린 이 상황을 이제 다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청년들 중심으로 토론회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도 전한길 씨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 이걸 가지고 청년들로 주로 이렇게 토론을 했던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난맥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워졌을 때 민주당이 다소 이제 조롱하는 식으로 국민의 짐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국민의 짐을 넘어서 이제 국민의 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아예 전환길로 이제 가는 국면까지 가버린 게 아니야. 이거를 예. 이 저지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합리적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역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서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뭐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국면에선 이른바 한동훈, 안철수, 윤희숙 쪽 말이 맞다라는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밖에서 우리 당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10만을 양성하시든 뭐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당원이라고 공표가 났고 모든 하시는 말씀이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리셋 코리아 갔다가 비난받으니까 몰라서 갔다. 혁신에 대해서도 열심히 의지 있다 그랬다가 눈높이보다 더 높으니까 지연시키고 뭉개고 의총 논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극우 기회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우라 그러면 국민들이 누굴 떠올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에요. 당이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끊어내야 돼요. 선명하게. 김관선 변호사님. 극우냐 아니냐.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또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하면서 정당성 부여하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다시 어게인해야 한다고 하는 걸로 선전선동하는 이런 반지성적, 반이성적 이런 걸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의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는데 당의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고 당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극우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극우적인 것을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면, 탈피하지 못하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전당대회는 극우 대 반극우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나윤, 장송 딱 지적했잖아요. 누구죠? 뭐 나경원. 실명은 뭐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전환길 씨 아까 그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 제목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무슨 모임인지 왜 여기를 가는 겁니까? 왜 전환길 씨 입당하는데 자기 심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극우가 아니다고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 인사는 다 극우예요. 더군다나 과연 친윤이 극우와 관계 있냐 없냐. 특히 그중에 일부는 극우와 관계가 있다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극우와 반극우가 치열하게 저는 싸워야 한다고 봐요. 그 여기서 반극우가 이겨야만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뭐 김문수 뭐 전 후보랄지 어떤 극우적인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보수나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치열한 싸움이 오히려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논쟁 자체도 굉장히 저는 맞다고 보고 왜 극우를 부인하죠? 전환길 씨? 왜 난 극우 맞다. 왜 나는 부정선거 이런 것이 극우라고 말한다고 하면 나는 극우주의자다. 그래서 이걸 전당대회에서 심판받겠다 하면 되지. 왜 다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극우가 아니다고 다 손살을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한길 씨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중에 전한길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확인을 좀 하고 우리 당헌 당규에 적절하게 조치할 방안이 있는지를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또다시 우리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시당으로 하여금 전한길 씨의 은행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도 못 알아들으면 바보다. 이런 글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살펴보시죠.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이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열흘 만에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걸 중단한 겁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파병돼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사증을 전해준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발설은 물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정혁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빈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던다. 안무의 오랜 날 오랜 밤 이어서 청취의 김혜우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열흘 만에 대북 방송 50여 년 만에 전면 중단. 그러자 정상회담 추진하던 정부에서도 대북 방송을 지속했다. 가뜩이나 북한 주민 정보가 부족한데 누가 알 권리 충족시켜 주느냐라는 각계의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교육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낸 라디오 방송 그리고 TV 방송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을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일상의 일기예보, 그리고 우리의 드라마, 그리고 또 탈북을 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해도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북한에서 받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자유라든지 인권에 대한 꿈을 키우고 목숨을 걸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라디오 방송은 1973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TV 방송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제 채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이렇게 방해 전파를 막 보내는데도 그거를 뚫고 가서 라디오는 북한 전역에 다 나가고 있고요. TV는 신의주, 원산 등지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보 진영이 들어서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할 때도 다른 이렇게 뭐 군축 이런 얘기가 될 때도 이 방송이 멈췄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무슨 대화 진척이라든지 북한과의 뭐 이런 합의나 이런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원장 한 명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1970년대 초부터 오고 있던 이 방송이 일방적으로 멈춰지면 북한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고 이제 폐쇄되게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국정원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냐면요. 북한 말투로 하는 방송이 따로 있고 우리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는 방송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기 방송이 그 내 고향, 예, 뭐 이렇게 풀네임 얘기하면 특정 방송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은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 고향 소식도 듣고 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북 대화가 원활하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런 평화를 위한
진짜 기본적인 인권 중에 인권이고 그리고 정보의 그 유일한 그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용기를 내고 견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방송 재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물론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핫피플까지 전해드렸습니다.